저기압 일땐 파전 앞으로. 배연주. 어른들이 초보자 미숙한 사람을 칭할 때는 무슨 린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노키즈존을 만들어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글로 쓰고 싶습니다. 드디어 예인이 옆자리가 비었다. 선지는 1교시부터 계속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예인이 짝꿍이 오전 쉬는 시간에는 좀처럼 자리를 비우지 않았는데 아직 급식을 다 못 먹은 모양이었다. 선지는 주위에 누가 없는지 확인하며 가방에서 엽서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슬그머니 예인이 옆에 가 앉았다. 예인이는 이틀 전 수요일 2학기 개학식 날 선진의 반에 전학 온 친구였다. 담임선생님과 함께 앞문으로 들어온 예인이는 키가 아주 컸다. 굽있는 슬리퍼를 신은 선생님과도 맞먹는 것 같아 보였다. 키 엄청 크다. 쌤이 더 작은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이 키득거렸다. 담임선생님은 못 들었는지 아랑곳 않고 예인이를 소개시켜줬다. 새로 전학 온 친구야. 이름은 최예인. 예인아, 자리는 저기 창문 쪽 끝에 앉으면 돼. 빈자리 보이지?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봐. 네. 예인이가 선지 옆을 스쳐 지나갔다. 선지는 슬쩍 뒤돌아 예인이를 바라보았다. 예인이는 책상에 연보라색 책가방을 내려놓고 있었다. 연보라는 선지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다. 선지는 예인이가 자기소개를 하지 않은 게 아쉬웠다. 예인이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고 싶었다. 이틀 동안 선지는 예인이에게 어떻게 말을 걸지 고민했다. 그러다 어젯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드디어 옆자리까지 온 것이었다. 자기 옆에 앉은 게 짝꿍이 아닌 걸 깨달았는지 책을 읽던 예인이가 고개를 돌렸다. 선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 급식 잘 먹었어? 안녕. 나는 도시락 싸왔는데 맛있었어. 급식실에서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예인이가 보이지 않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전학생이라 아직 급식 못 먹는 건가? 못 싸왔어?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먹으려고 도시락 싸다녀. 반찬은 김 무침이랑 동그랑땡, 감자조림, 된장국도 먹었다. 맛있었겠다. 선지는 예인이가 대답을 잘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예인이에게 들고 온 엽서를 내밀었다. 나 사실 너한테 줄 거 있어서 왔어. 다른 애들 몰래 봐. 생일 파티 초대장. 이선지의 12살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날짜 8월 19일 토요일. 시간 12시. 장소 이간의 오겹 꽃돼지. 맛있는 고기와 음료수 무한 제공. 꼭 와주길 바라. 선지가 생일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내미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선지의 생일 파티 장소는 줄곧 이간의 오겹 꽃돼지. 선진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오겹살 구이 전문 식당이었다. 1, 2학년 때는 반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는데 3학년쯤부터는 좋아하는 친구들만 불렀다. 그랬더니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생겼다.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러는 친구도 있었고 초대받지 못해 그러는 친구도 있었다. 모두에게 미안해진 선지는 초대장을 몰래 주게 되었다. 전학생인 예인이를 초대하는 것은 더더욱 들키면 안 될 것이다.
여러 번 같은 반이었는데도 초대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특히 미안하니까. 선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인이의 반응을 살폈다. 맛있는 고기와 음료수 무한 제공이라는 문장을 분명 예인이도 좋아하겠지? 그러나 예인이는 내용을 읽더니 선지에게 초대장을 돌려주었다. 미안해. 나는 못 가. 다른 친구한테 초대장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예인이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엽서가 안 예뻤나? 선지는 초대장을 다시 살펴보았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건 없었다. 예인이도 좋아할 것 같아 일부러 아끼던 연보라색 엽서를 썼는데 지워질까봐 네임펜으로 꾹꾹 눌러 쓴 꼭 와주길 바라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바래가 맞는지 바라가 맞는지 인터넷에 검색해가며 부풀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다. 당황한 선지는 더 설득하지도 못한 채 자기 자리로 돌아와 버렸다. 선지야, 5교시 체육이야. 체육복 갈아입어. 오늘 운동장 나오래. 고마워. 짝꿍의 말에 선지는 초대장을 급하게 가방에 넣고 체육복을 꺼냈다. 파란 체육복을 입으면서도 선지는 계속 예인이 생각만 했다. 아직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생일에 초대해서 그런가? 그치만 내 생일이 하필 이번 주인걸 어떡해. 선지는 생각에 잠긴 채 짝꿍과 함께 신발 주머니를 들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답답한 선지의 마음처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다. 쌤, 오늘 피구하면 안 돼요? 안 돼. 오늘은 발야구 규칙 배울 거야. 체육부장, 나와서 준비 운동부터 해. 피구를 안 시켜준다는 말에 아이들이 투덜댔다. 체육부장이 앞에 나가 준비 운동을 시작했다. 마지막 순서로 팔 벌려 뛰기를 10번 하고 헥헥대는 아이들을 지켜보던 체육 선생님이 말했다. 네가 이번에 온 전학생이지? 이야, 키가 아주 크네. 뭘 먹으면 그렇게 클 수 있니? 친구들한테 알려줘라. 아이들이 모두 예인이를 바라봤다. 숨을 고르던 예인이가 말했다. 저는 채식을 해요. 채식? 가족들이 불교 믿으시니? 아니요, 제가 비건이라서요. 그럼 풀만 먹으면서 사는 거냐? 체육 선생님이 푸아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예인이는 웃음기 없이 대답했다. 생채소 말고도 비건 음식에는 맛있는 게 많아요. 저는 더 이상 동물 시체를 먹기 싫어서 작년부터 채식했어요. 웃지 않고 대답해서인지 예인이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체육 선생님은 갑자기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다. 고기 안 먹고 편식하면 안 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러면 몸에 영양 불균형이 온다. 키가 큰 예인이에게 영양 불균형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선지의 귀에는 체육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 들리지 않았다. 방금 예인이가 한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두근댔기 때문이었다. 시체? 선지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모르는 단어는 아니었다. 죽은 생명에게 쓰는 말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고기를 시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보았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 동시에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예인이가 생일 초대를 거절했구나.
선지는 초대장 속 장소가 자신의 부모님 가게임을 말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시체를 파는 곳의 딸인 걸 알면 예인이가 자신을 싫어할 것 같았다. 체육 선생님은 고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어놓다가 아이들이 멀뚱히 서 있자 헛기침을 하더니 수업을 시작했다. 수비, 스트라이크, 아웃, 파울, 선생님이 설명하는 발야구 규칙을 선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평소에 야구를 좋아하던 친구들은 잘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냥 다른 애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되겠지? 체육 수업은 늘 번호 순서로 진행되었고 선지는 이시라 뒤쪽 번호였다. 수비, 공격 모둠을 나누고 본격적으로 발야구가 시작되었다. 선지는 공격 쪽이었다. 친구들을 지켜보니 공을 차고 뛰어서 각 지점을 찍으며 한 바퀴를 돌면 되는 것 같았다. 자기 차례가 되자 선지는 공을 힘껏 차고 2루로 뛰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외쳤다. 이선지! 아웃이야! 수비가 공중에서 잡았잖아! 멈춰서 돌아보니 선지가 찬 공이 수비 모두먼의 품에 안겨 있었다. 뭐야, 뛰어보지도 못하고 끝이라고? 선지는 2루까지도 가지 못한 채 터덜터덜 돌아왔다. 자신과 다르게 한 바퀴를 완주해내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체육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하고 바랐다. 수업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무렵 먹구름은 더 짙어져 있었다. 마지막 교시는 과학이었다. 과학 선생님이 들어와 오늘 진도 나갈 곳을 알려줬다. 교과서를 살피자 실험 사진이 있었다. 누군가 선생님에게 물었다. 쌤, 이슬안개 발생 실험은 안 해요? 오늘은 수업하고 진도 잘 나가면 다음 시간에 과학실 가서 실험할 거야. 수업 잘 들어야겠지? 네. 다들 과학실에 가고 싶은지 조용히 수업을 잘 들었다. 구름, 비,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슬안개, 구름이 뭔지 배웠다. 선생님이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 가르치는데 누군가 외쳤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가라. 조용하던 교실에 그 소리가 울리자 다들 와르르 웃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선진의 식당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쌤도 이간의 오겹꽃돼지 가보세요. 대박 맛있어요. 선진의 부모님이 고깃집 하시는구나. 선생님도 나중에 가볼게. 그 순간 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쑥스럽게 웃으며 많이들 오라고 홍보했을 선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인이에게 보여준 생일 초대장의 장소가 자신의 부모님 가게임을 밝힌 친구들이 한없이 미웠다. 결국 들켰다는 생각에 과학 시간 내내 예인이 쪽을 바라보지도 못했다. 우르릉 쾅! 마지막 교시가 끝날 쯤 밖에는 요란한 천둥이 쳤다. 담임 선생님의 종례가 끝나고 학교를 나왔을 땐 비가 쏟아졌다. 우산이 없는 선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도 아빠도 받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가게 오픈 준비로 바쁠 시간이었다. 집까지 뛰어갈까 고민하던 선지의 곁에 누군가 나타났다. 우산 씌워줄까? 예인이었다. 놀란 선지는 고개를 마구 끄덕였다. 둘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집으로 향했다. 예인이는 선지가 사는 아파트 옆 단지에 산다고 했다. 어색하게 걷던 중 선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왜? 너는 채식주의자니까. 그 말을 들은 예인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나?
너 안 싫어해. 그럼 왜 내 생일 파티에 안 온다고 했어? 우리 부모님 식당이 고깃집이라 그런 거 아니야? 선지가 따지듯 물었다. 예인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내일 예전 학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 초대장 열심히 만든 것 같아서 다른 친구 주라고 한 건데. 그랬구나. 오해인 걸 깨달은 선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약속 없었어도 고깃집이라 안 갔을 것 같아. 역시 그렇지? 선지는 다시 풀이 죽어버렸다. 그런 선지를 보고 예인이가 말했다. 너는 비 오는 날 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 부침개? 그치. 근데 나는 진짜 날씨 맑고 기분이 저기압일 때도 사람들이 고기 앞보다는 파전 앞으로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라 파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대화를 하다 보니 둘은 어느새 선진의 아파트 단지에 다다랐다. 선진은 예인이와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학원 숙제 때문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 했다. 우선 씌워줘서 고마워. 내일 친구들 잘 만나고 와. 너도 주말 즐겁게 보내. 미리 생일 축하해. 뒤 돌려던 예인이가 멈춰서더니 덧붙여 말했다. 다음에 비 오는 날에는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아빠가 만든 파전 맛있거든. 선지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뒤돌아가는 예인이의 한쪽 어깨가 크게 젖어 있는 것이 보였다. 낭독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김옥구 이혜경